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담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 월요일부터 정말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 방송에 모시는 학생들이나 또 컨설팅 쌤들을 통해서 듣지만 서류 전형 통과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입사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2018년 취업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봤더니 서류 전형에서 10명 중에 단 1명만이 통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과반수는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암담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류 전형마다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본인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텐데요. 혼자서는 이 본인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왜 떨어졌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번 주가 시즌5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더니 어느덧 마지막 또 지원자를 만나보게 될 텐데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평소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잡정보센터 월요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리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지원 전략 그리고 스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일부에서 뵙는 것 같아요, 쌤. 네. 지금 공채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어떤 건가요? 이제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스펙을 뭘 써야 되냐 이런 고민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공고가 사실은 3월 달이지만 지금도 뜨고 있어요. 네. 워낙 이제 수시 채용이라든지 현대정차가 이번에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 전에만 하더라도 계속 수시 채용이 사실 뜨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업 준비생들은 사실 상시적인 취업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월 달이 된다고 해서 뭐 색다르게 뭐 해야 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인적성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내 소재들 점검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분은 또 어떤 게 부족해서 나와주셨는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또 행운의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원태 취업준비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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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왜 떨어졌나 시즌5의 행운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네.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주인공이라니 이 자리가 더 빛이 나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 행운 이어서 취업도 뽀갤 마지막 지원자 늦가기 졸업생 최원태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캐릭터가 확실한 분이 나오셔서 그러게요. 방송이 더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긴장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보면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방송 출연 나오니까 긴장이 많이 되죠. 이렇게 긴장될 텐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비용적인 면으로나 그동안 하면서 좀 힘들었을 텐데 방송에 나오게 된 결심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스펙이라는 제 요리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잘 요리할 수 있을까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취업 준비라는 이 소중한 기간에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한번 요리를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원태 씨의 스펙 점검 그리고 2018년도 공채 지원 결과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원태 씨의 스펙 분석을 신세미 캐스터가 해주시죠. 네, 왜 떨어졌나 시즌5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최원태 씨의 스펙과 공채 지원 결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원태 씨는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를 다녔고요. 건축공학과 전공을 했습니다. 2019년 2월에 졸업을 예정하고 있고요. 학점은 3.79학점, 전공 학점은 3.88학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으로는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워드 2급 있고요. 어학은 오픽 IM3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외 활동과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카콜라 배송 보조를 시작으로 한국장학재단 지식 멘토링 봉사 활동을 했었고요. 또 특허청 주관 지식재산 융합교육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건축시공 직무 인턴으로 일을 했었고요. 직무 관련 이외의 경험은 384일간 30개국을 세계 일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공채 지원 결과 함께 보겠습니다. 하반기 때는 17곳 정도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LG서브원, 효성중공업, 대우건설에 지원을 했는데 모두 서류 전형에 벽을 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금호건설과 한신공영, 신세계건설, 한라,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역시도 서류 탈락의 쓴맛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건축시공, CJ대한통 건축시공 역시 같이 건축시공으로 지원을 했는데 인적성에서 탈락을 했고요. 대린산업과 또 동부건설은 아쉽게 1차 면접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아건설은 1차 면접에서, 호반건설은 2차에서, 그리고 서영건설플러스는 정말 아쉽게 최종 면접에서 탈락의 쓴맛을 맛봐야 됐는데요. 원태 씨는 어떤 점이 부족했던 건지 이번 상반기에는 꼭 취뽀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태 씨의 스펙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학점은 높은 편인 것 같고요. 앞에 쭉 서류 탈락이 굉장히 많다가 인적성 탈락, 1차 면접 점점 올라가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곳도 많은데 어쨌든 합격한 곳은 없어서 원태 씨가 본인이 좀 분석을 했을 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떨어졌지라고 분석한 게 있나요? 네, 저는 제 하반기 공채 실패의 원인을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원하는 기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경험이 적었고 막상 제가 원하는 기업의 서류에 붙었을 때 면접에서 덜덜 떠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전에 많은 기업을 좀 더 지원했다면 지금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면접 때처럼 지금도 떨리시나요? 예, 조금 떨리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태 씨는 하반기에 경험 부족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지원한 기업들을 쭉 보면 건설 분야 총 17곳의 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지원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기준 같은 게 있었나요? 예, 저는 건설사 상위 10대 그룹에 먼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호반건설, 서영건설 플러스와 같이 디벨로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 건축 시공 네.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 혹시 이제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뭐 다른 쪽으로 다른 영업이나 뭐 직무로 써보신 적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건축 모르겠- 시공으로만 건축만?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건축이라는 한정된 데다 지원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을 테고 이번에 공채를 지원하면서 따로 어려웠던 점이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따로 어려웠던 점은 점점 공채를 진행하면서 공채 시작 전에는 제 스펙이 충분하다고 느꼈었는데 기사 자격증을 하나 더 따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인턴 경험을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이런 스펙적인 부분에서 계속 저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혼란스러운 게 느껴져요 지금. 우시면 안 돼요. 예. 그럼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음. 건축을 무조건 나는 건축으로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확고하신 건가요? 예, 그거는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럼 이제 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면 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확고하게 가고 싶은 분야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지원 개수도 많이 적은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먼저 원태 씨의 지원 전략의 점수를 한번 들어볼게요. 점수부터 네. 네, 왜 그러시죠? 25점이라서 25점. 네. 25점. 100점 만점에 100점 25점이요. 그 근거는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축공학도의 지원 루트를 좀 보면 일반 이제 종합 건설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건설 공기업이라든지 또는 협회를 지원하거나 일반 이제 그냥 기업들의 시설 관리로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반반 떼놓고 소위 종합건설사 지원하는 거 50점, 그 외의 루트 50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외의 루트는 전혀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일반 건설사를 지원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스펙 대비 또는 갖고 있는 소재 대비 너무 이제 조금 지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5점으로 일단은 하고 이유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쌤이 말씀해 주신 게 건축 그쪽 종합 건설 네네. 직무랑 그 외의 루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원태 씨는 일단은 그 건축에만 한 것 같아서 그 네. 외 루트라고 한다면 어떤 그래서 분야를 이제 말씀하시나요? 아까 전에도 좀 고민을 했지만 일반 이제 기업 중에 말하면 백화점이라고 한다면 백화점도 사실은 뭐 MD라든지 또는 뭐 경영 지원도 필요하지만 백화점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관리직도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지금 고민을 좀 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건축공학도라고 한다면 그 사기업에선 5개 정도 루트가 있어요. 보통 네. 첫 번째는 종합건설사, 보통 1군부터 한 2군 그리고 종합 이제 중견건설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있고요. 네. 그다음 전문건설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삼보 ENC라든지 뭐 현대 스틸산업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건축 설계라고 한다면 뭐 사무 CN 건축 사무소 사무소라든지 또는 히림이라든지 뭐 간삼이라든지 해안이라든지 그런 쪽도 있을 것이고 엔지니어링 회사도 있을 것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또는 뭐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 관리 직무가 있을 것인데 뭐 5개 중에 지금 지원한 곳은 그냥 한 가지 루트밖에 없는 거죠. 종합 건설사 중에 1군 또는 2군 그리고 좀 뜨고 있는 디벨로퍼 아까 말한 정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저희가 만약 같이 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이상을 지원을 했었어야 될 것 같고 그 종합 건설사만 포함해서요. 그래서 뭐 일단은 사기업은 좀 그러하고 공기업은 LH공사라든지 SH공사도 분명히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가점 부분도 좀 노려봤어야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좀 경쟁이 치열하긴 한데 건설협회라든지 아니면 공제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은 건축공학과를 나오면 우대를 되게 해주고 정말 뭐 신의 직장 못지않게 사실 취업준비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곳까지 이제 하려면 조금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되긴 해서 일단 루트로만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사실은 제가 말한 모든 루트를 다 지원하는 경우는 좀 힘들긴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사실은 뭐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것도 꽤나 이제 소요가 좀 되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해야 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실제로 회사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와닿을 건데 실제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뭐 아까 전에 말한 1군 종합건설사 제일 많은 인력을 보유한 건설사의 경우에도 실제 작년이랑 비교해서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한 600여 명의 지금 감소가 된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80명 정도가 감소가 됐고 그 외에 이제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소위 괜찮은 정말 이제 1군 건설사들조차도 인원이 계속 감축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취업준비생들 들어갔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 그 안에서 어떤 사건까지 이루어지냐면 대리급인데도 불구하고 무급휴직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원 감축에 지금 한창인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지금 이제 이곳들의 지원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맞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되게 낮은 루트를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아마 조금 이제 어쨌든 처음에 목표를 좀 높게 잡고 처음 취업 준비다 보니까 했던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좀 아쉬운 거는 이분이 이제 1년 동안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보니까 여행 동안에 나에 대한 탐구를 되게 많이 했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고심을 한 것 같고 자기소개서도 보니까 이제 여행 관련한 에피소드들은 되게 심층적으로 좀 써놨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본인에 대한 뭐 연구는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갔다 와서 좀 칼간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소위 여행을 1년 갔다 오면 그의 반대급부로 내가 분명히 이제 소위 건설 전문가로서의 뭔가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취업의 이런 전략조차도 전혀 이제 디테일하지 않았다.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대형 건설사만 위주로 준비하는 것은 되게 리스크가 좀 큰 경우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올해 와서는 정부가 이제 아시다시피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 예산을 많이 늘렸고, 실제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타 면제 선정을 지금 많이 하면서 실제 사업 규모가 한 20조 규모가 이제 신사업이 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에 따라서 TO도 조금은 늘어나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해외 건설사의 대부분의 매출 또는 이제 주요 매출의 일부분이 해외에서 났는데 해외에서 수주 절벽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만 보고서 TO가 늘 거냐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 그것도 이제 조금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은 지금처럼 대형 건설사 위주 또는 1군, 2군 그리고 괜찮은 디벨로퍼 위주의 전략은 틀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스펙 점검 시간이다 보니까 정량적인 스펙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앞서 심세미 캐스터가 소개를 해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학점이 3점대 후반이고요. 자격증은 기사를 2개 보유하고 있고 어학은 오픽 IM3입니다. 진호쌤이 보셨을 때 이 스펙은 어느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스펙은 지금으로 보자면 좀 부족해요. 한 2년, 3년 전에 소위 이제 취업 한파가 건축 취업 한파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은 충분히 사실 한 2군, 1군 정도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사실 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은 뭐 영어 점수 IM3 정도는 사실 지금도 아까 공부를 좀 한다고 했고 근데 이제 좀 심각한 문제는 사실 스펙적인 부분보다는 아까 전에 이제 요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요리는 제 생각에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뛰어난 요리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는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요리가 이제 요리법, 소위 자기소개서 쓰는 법까지 같이 스펙으로 고려한다면 최악의 수준이다. 네,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서 부분에 내 이제 강점들, 요리 요소들이 전혀 이제 배합이 잘 안 됐고 실제 조리에서 이제 전혀 조리가 안 된 실패한 조리가 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래서 최근 2018년 상반기랑 하반기에 들어간 친구들 스펙을 좀 보면은 일단은 본인보다 영어 점수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뭐 AL 정도는 안 되고 IH 정도 또는 그 밑에 점수라고 봐서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만 한두 등급만 더 올리면 사실은 붙을 정도 스펙이 좀 되고요. 학교로 보자면 학교는 사실은 뭐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지방 거점 국립대라는 것은 되게 좋은 괜찮은 이제 그 메리트이긴 해요. 그 들어갔던 친구들도 보면 뭐 충남대학교라든지 또는 이제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도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 남서울대학교도 들어갔고 다 1군으로 지금 제가 보낸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뭐 이제 학교 수준도 일단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펙적인 부분도 아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자기소개서에 내가 어떻게 요리할지를 먼저 잘 점검을 해보자라는 취지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원태 씨가 이제 고민하는 게 기사 자격증을 하나 더 취득을 네. 할까 아니면 그 외에 뭐 경험을 쌓을까 이런 스펙적인 고민이 아직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보낸 분들도 사실은 건축 기사만 가지고 1군 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전에 비슷한 학교에서.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혹시나 이제 몰라서 워낙 이제 건축 쪽에 지금 계속 인원 감축이 일어나고 있고 채용 TO도 사실 크지 않다 보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현직자분들한테 1군 위주로 물어봤는데 여전히 사실은 건축 기사만 있어도 충분히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자격증이 하나 더 있잖아요. 건설 안전 기사가 있는데 2개 정도면 사실은 서류 스크리닝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자격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공적인 측면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과 전공 그리고 뭐 해외를 이제 돌았다고 했는데 그것들에서 분명히 이제 내 내공으로 끌고 왔어야 되는데 사실 자기소개서에는 전혀 그것들이 안 보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기소개서는 지금 한 2학년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소위 냉철해야 될 것은 본인 나이가 지금 29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26살부터 취업 준비한다고 하면 본인 3년을 더 고민한 거란 말이죠. 근데 3년을 더 고민했는데 지금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사실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충분한 고민들이 사실 직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내 전문성 향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제 1년 동안은 고민했겠지만 어쨌든 읽는 사람, 평가자가 봤을 때는 전혀 메리트 없는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게 들어가 있었냐면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여행에 대한 에피소드가 한 40%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맞죠? 많이 네, 들어가는 40%. 그렇죠. 여행 좋아할까요? 특히나 건설사는 회사에서는 굳이. 네.
건설 지금 들어가면 사실은 되게 이제 다른 직장인들하고 다른 삶의 패턴을 살아요. 출근 시간이 보통 6시 반, 7시 정도 되고 하루 종일 밖에 있죠. 퇴사자들이 엄청 많아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못 버티고 다 도망가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나는 해외여행을 갔다 왔고 거기서 세계의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고 내 자신을 알아왔다. 이런 거 쓰면 사실 좋아하지 않죠. 네. 그리고 뭐 그 반대급부적으로 뭐 전공에 대한 요소라든지 내가 기사 공부하면서 또는 내가 이제 시공에서 인턴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거의 찾아보기 좀 힘들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공을 보여주기가 되게 힘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원태 씨가 그러면 실제로 지금 진원 쌤이 어쨌든 건설업계가 많이 안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실제로도 그런데 학교 후배나 뭐 선배들 이제 취직에 성공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어떤 편인가요, 지금? 확실히 요즘 건설 업계가 좀 강도가 세고 또 요즘 그 퇴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회사에서는 많이 버틸 수 있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 일주를 다니면서 적응력 이런 1년이란 기간 동안 사실 또 끈기가 없었으면은 포기하고 아무리 여행이지만 포기하고 왔었을 건데 저는 그거를 어필하고 싶었는데 그게 많이 기업 입장에서는 또 저와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혹시 국가가 네. 이제 뭐 오지 이런 국가도 있을 때 어디 예, 좀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제 남미를 한 바퀴 콜롬비아부터 시작해서 베네수엘라, 브라질로 해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돌아서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왔고요. 네네. 그리고 아프리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해가지고 이집트까지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 정도면 뭐 굉장히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태 씨도 건설업계가 힘든다는 거 알고 퇴사자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버틸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는 거죠? 예, 전 자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어필하는 거에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럼 뭐 근데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행이라는 자체만으로 일단 조금 감소되는 게 있고요. 그 내용이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여행을 다녔다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국가 몇 개 정도 국가 다녔죠 혹시? 총 30개국 네, 30개국. 다녔습니다. 되게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경험이긴 한데 사실은 건설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한 사이트에서 다 지어질 때까지 최소한 3, 4년은 계속 이제 그 지방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에서 내가 적응했다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건설에서 요구하는 적응력이라고 한다면 끈기 있게 내가 힘들더라도 정말 그 안에 버텨낼 수 있느냐의 끈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유연성 또는 뭐 글로벌적인 내가 여러 군데를 정말 잘 내 자립으로 돌아다녔다 이런 건 좀 다른 것 같고 실제 이제 붙은 친구 이제 저희도 합격한 친구 중에서 글로벌 역량을 정말 강조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현대건설에 갔는데 그 친구도 이제 사실 스펙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여행 비슷해요. 한 1년 정도를 여행을 다녔는데 네. 그 친구는 어떤 여행을 다녔냐면은 우리나라의 주요 이제 그 건설사들이 해외 나가 있단 말이죠. 그 건설 현장들 찍고 왔어요. 네, 그 정도의 여행 에피소드가 나와줘야지 내가 건설 산업, 글로벌 건설 산업의 전문가가 된다는 느낌이 나죠. 네. 단순 여행이 아니죠, 그 친구는.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 열정도 친구는 보이고. 네, 갔다 와서 그걸 포트폴리오 정리해서 자기소개서에 녹이고 그 현대건설 외에도 한 5군데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사실 여행을 다녀왔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그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참 좋으나 직무 전문성을 보여주는 경험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네.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럼 실제로 원태 씨가 여행을 다니면서 건축과 연결시킬 수 있는 소재 같은 건 없으셨나요? 예, 저 또한 그 송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타지에 있는 현장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현장 안에서 해외 현장에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현장에 방문했을 때 현장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 보았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웠던 거는 저는 건축공학과다 보니까 이제 보통 주택이나 일반 건축, 상업 건축 쪽인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건축공학과로서의 건물들 시공 현장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좀 아쉬워서 제가 갔던 현장들도 보통은 공장 같은 플랜트 쪽 계열이었어 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제가 면접에서
이끌어내기에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자소서나 면접을 통해서 더 이끌어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어쨌든 지원 전략을 조금 더 수정해 봐야 되니까 송쌤이 아까 간략하게 언급해 주셨지만 추천 기업이나 또 다른 추천 직무 같은 게 있다면 이번에 좀 자세히 네.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사실 대기업과 그다음에 중견기업 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종합건설사와 그 외적인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종합건설사 아니면 10대 건설사는 지원을 하긴 하되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실적이 되게 저조하고 최근에 국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투자가 계속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또 10대 건설사는 강남의 주요 이제 부지 위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다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TU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상반기를 채용 안 하고 하반기만 하는 경우도 지금 있고요. 그 10대 건설사는 이제 지원을 하긴 하되 만약에 그 대기업 그룹 예를 들어 SK는 한 군데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만약 시설 관리 또는 인프라 기술, 삼성전자 DS 부분에 저희 반도체는 어쨌든 TU가 좀 있단 말이죠. 그쪽에 이제 인프라 기술 쪽이 좀 적합하다고 한다면 택일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물산은 계속 인원 감축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10대 건설사는 계열사마다 좀 TU를 보고서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원태 씨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곳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종합건설사 중에 중견건설사예요. 중견건설사가 요즘에는 옛날처럼 부실하지 않아요. 정말 대기업 못지않은 자금을 갖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옛날에는 이제 공공이라든지 주택으로 물류를 되게 많이 받아서 물량을 받고 뭐 지방 물류들은 다 중견건설사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곳간이 좀 채워져 있단 말이죠. 곳간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여력이 있고 실제 TO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고 최근에 이제 건설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많이 늘리기도 해서 실제 좀 총알이 갖춰져 있는 곳들은 이 중견건설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니 임대형 위주의 민자 사업들을 중견건설사에서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견건설사를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그 예로 들자면 뭐 호반건설 아까 지원했던 곳들 반도건설 또 뭐 IS 동서 3호 또는 뭐 화성산업이라든지 계룡 뭐 서희건설 이런 쪽들 지원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렇게 치면은 종합건설사는 사실 양분해서 지원이 좀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기업은 NCS 준비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적성이라든지 혹시 인적성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인적성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 하반기에도 이제 서류가 붙고 나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미 그때는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일찍 준비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도 좀 급한 것 같아서 네. 일단 서류 전형 때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성까지 지금 해서 왜냐하면 제가 지원을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한 50군데 정도 지원할 수 있고 시공 능력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실 건설사는 줄 세우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시공 능력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공 능력 평가에 따라서 한 50위 정도는 다 지원해 보면 사실 50개는 금방 지원 가능한 거예요. 근데 50개를 지원하고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전략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다 뜯어 고쳐가지고 지원을 하면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적성도 좀 공부해야 되고 본인은 면접 연습도 좀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보고서 공기업도 LH라든지 SA고치공사 또는 한전 정도는 TU가 이제 중합건설사 탑티어들이 너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TU도 괜찮을 수 있어서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일반 대기업 중에 또는 일반 중견기업 중에 시설관리 직무도 지원을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29이면 더 이상 미룰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할 여지가 아니고 무조건 지원해서 붙는 건 가야 되고 인턴으로도 지원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 저희는 붙은 학생들은 한 31살도 건설 시공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인턴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규직 기본으로 지원하되 인턴도 같이 지원해서 만약에 정규직 떨어졌다 그럼 인턴이라도 가서 재지원을 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종합건설사에서는 10대 건설사는 TO를 보고 좀 전략에 맞게 해야 네네. 되고 중견 건설사를 좀 많이 노려야 될 것 네. 같고요. 공기업은 인적성과 더불어서 준비가 필요하겠고 일반 기업도 이제 시설 관리 쪽으로 좀 지원을 해보라고 폭을 넓혀 주셨는데 해야 될 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원태 씨의 스펙에서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게 있다면 영어 점수 정도가 될까요? 어떤 걸 좀 추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네, 일단 자기소개서가 너무 소프트해요.
여행력이 한 얘기가 계속 40% 정도. 네. 그래서 소프트한 게 이제 여행력이 한 30, 4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는 분들 많아요. 내가 이 경험을 여기 한 번 썼으면 다음번에 못 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소개서에 내 인턴 했던 경험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건설사는 특히나 인턴 경험 되게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 아까 전에 적응력 때문에. 인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인턴하고 치가 떨려서 도망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건축 쪽 탈건축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봤죠, 맞죠? 탈건축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인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 지원했다는 것은 그 해본 경험에서 괜찮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턴 경험이 근데 이제 정확하게 자기소개서 중에 하나만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턴 경험 여러 번 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턴 경험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그 인턴도 사실 6개월 동안 했으면 하나의 경험만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턴 경험하고 내 전공 경험을 잘 배합을 해가지고 한 주요 에피소드를 한 60% 정도는 깔아야 될 것 같고 여행은 한 20% 정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사 얘기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자꾸 이제 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자기소개서 부분에 지금 정도면 합격할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표현됐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부터 좀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지금 29이면은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가능하면 본인이 지금 졸업한 지가 꽤 됐고 실제 중간에 최근에 여행을 갔다 왔다 보니까 이 면접관 또는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신입으로서는 약간 좀 이게 업투데이트 되지 못하다. 그러니까 딱 정말 신입으로서의 생생함을 갖추지 있지 못하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찾아보니까 현대건설이라든지 주요 건설사에서 컨퍼런스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건설 산업이 뭐 4차 산업혁명 도입한다고 하지만 되게 효율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제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고도화된 기술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시공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효율성이 많이 낮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들을 좀 참여를 해서 만약에 수료증까지 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 컨퍼런스를 참여해서 내가 거기서 이제 뭐 빔이라든지 빌딩 정보 모델링이라든지 또는 드론이라든지 AI 활용법 또는 뭐 IoT,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서 자기소개서에 녹이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컨퍼런스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영어 점수를 딴다. 이거는 가능하실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제 건설 쪽으로 일용직을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 일용직으로 해본다는 게.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왜 놀다가 이제 시작했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한두 번 정도는 본인이 들어가서 조금 현장 중심의 걸 좀 살려보고 그다음 자기소개서 좀 녹이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무조건 이제 현장 중심, 직무 중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기사는 지금 하기에는 시기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무조건 이번 상반기 안에 가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늦춰지면은 건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기사를 지금 하면 상반기에 못 쓰잖아요. 어차피 맞죠? 기사 시험 언제 했죠? 이번 3월에 필기 시험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접수 안 했고 그게 실기까지 하면 5, 6월 돼야지 사실 기사 딸 수가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무조건 이제 뭐 저희 방송 나간 분들은 거진 뭐 금방 붙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상반기 안에 무조건 붙는다는 각오로 하신다면 기사는 사실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어를 빨리 따보시고 왜냐하면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뭐 스파 면접이라고 해서 영어도 다 보긴 하니까 그래서 딱히 지금에서 스펙을 막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당장 3월이기 때문에 빨리 자기소개서 바꾸고 그 소재를 업데이트하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진원 쌤이 자기소개서를 빨리 바꿔야 된다는 말을 정말 네, 많이 땀나네요. 해주시네요. 내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원태 씨가 스펙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거와 관련해서든 질문하실 게 있다면 지금 진원 쌤에게 질문을 해주시죠. 아까 전에 컨설턴트님이 졸업을 네. 한 지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번 2월 졸업 예정이고요. 그러면 휴학 중에 다 한 거라서 네, 아. 다행히도 공백기는 없는데 네. 네. 그럼 이게 아까 하셨던 말에서 좀 변화가 있는지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왜 안 했어요? 그럼 졸업 왜 안 했죠? 지금 충분히 이제 어쨌든 졸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일단 저는 그 세계일주라는 그거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서 졸업 근데 전에 세계일주는 그 전공하고 무관하잖아요. 학교하고. 네. 학교는 다 끝나고 가신 거죠? 아니요 1학기 네, 마치고 1학년 나서 갔죠, 예. 맞죠? 그러면 지금 1학기 마치고 이제 휴학을 한 상태에서 이제 갔다 오신 거죠? 예. 네, 또
또 다른 이유도 있으세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이제 졸업한 거랑 지금 계속 유예를 하신 거랑 의미가 크게 없는 게 결국 이제 내가 학교에서 뭔가 더 배우기 위한 유예가 아닌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졸업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뭐 연관은 지었지만 사실 잘 와닿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졸업이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나이는 29이고 이미 4학년이 끝난 지는 꽤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변함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보면은 좀 시간 관리가 좀 안 된 느낌이에요. 분명히 이제 해외여행도 잘 갔다 왔는데 아까 건축 기사를 따거나 이제 기사를 딴 것도 언제 땄다 그랬죠? 인턴 하는 도중에 인턴 하면서 땄습니다. 땄고, 네. 그러니까 남들은 보통 한 3학년 정도, 4학년 정도에 딴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공 공부할 때 어떤 것들 좀 농축적으로 내가 경험을 했는지도 잘 녹여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면접관이 공백이 아니더라도 나 여행 갔다 왔는데요, 또는 저 기사 공부했는데요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그 농축적으로 이제 뭔가 해오지 않은 부분은 태클 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원태 씨 첫 방송을 했는데 많이 떨리셨을 텐데 궁금한 건 좀 해소가 됐는지 소감이 좀 어떤가요? 예, 궁금한 거는 해소가 됐고, 또 제가 그동안 너무 제 자신을 높게 평가했던 건 아닌지 네,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이 스펙과 관련해서 모든 걸 공개한다는 게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한 그쵸. 건데요.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면접 컨설팅이고 수요일 날에 자소서 컨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고해주신 트러스원 송진원 컨설턴트 그리고 최현태 학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축하해 달리라!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알아두면 좋은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 고용복지플러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강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주광역시 서구 지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대강 엔지니어링 사업장입니다. 토목 설계 및 도로, 상하수도, 수자원, 하천, 단지 측량, 인허가 등 업무 담당할 토목구조 설계 기술자 신임 및 경력직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대 졸 이상의 학력과 신임 및 경력직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토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경력에 따라 연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은 3월 11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토목 구조 설계 기술자 3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무관하게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2019년 3월 상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5일 행복한 대화와 이끌기, 7일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12일 나를 이해하기 등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강주 고용센터 9층 해냄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오픈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성남시 단기 청소년 쉼터라는 곳입니다. 이름에서 나온 것 같이 여기 성남시 단기 청소년 쉼터는 복지시설 운영하는 곳이고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사회복지사 1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담당 업무는 길거리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 청소년의 외부 활동 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사회복지사와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조지가 필수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또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도 우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우수자 및 차량 소지자, 사회봉사활동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인데요. 이 근무 시간이 좀 상이합니다. 일단 월요일과 화요일은 이틀간 오전 8시 반에 출근하셔서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게 되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 3시에 출근해서 2시간 동안은 사무실 근무 후에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외부 아웃리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 기간은 2월 22일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또 경력 있으신 분들은 경력증명서까지 포함해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사회복지사 1분을 채용하는 구인건입니다.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투반산업이라는 곳입니다. 주식회사 투반산업은 PVC 창호 제작 및 설치하는 기업이고요. 위치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영업직원 2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미세 방직망 및 도배 벽지 관련 영업을 담당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면 경력이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고요.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로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급 230만 원 이상부터 시작이 되고요.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영업직원 2명을 채용하는 구인건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세미 캐스터 생일 축하했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생일 언제였죠? 일요일이요. 맞습니다. 바로 어제였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내셨어요? 근데 어제 또 일을 해가지고 그냥 가족끼리 뭐 미역국 엄마가 끓여주셔서 미역국 먹고 일하고 친구들이랑 잠깐 만났다가 집에 왔습니다. 뭐 원하는 선물 받았나요? 아니요, 선물은 뭐 따로 주고받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해서 그냥 축하만 받고 네. 아이고. 또 제가 인스타그램 보니까 네. 신세미 캐스터 조카가 네. 신세미 캐스터 돈 많이 벌어. 맞아. 돈 많이 벌어오라고요? 네, 제가 이 신세미 캐스터 하면서 돈을 버는 걸 알아가지고 네, 갔다 오면 뭘 사가거든요.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와 있으면은 그래서 이모 돈 많이 벌어 와서 뭐 신비 아파트 뭐 퍼즐 사달라고 해서 사드렸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사주셨나 봐요. 아니 그 크리스마스 선물은 제가 운동화 사주려고 돈을 언니한테 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난감 같은 거는 뭐 언니도 사주고 저도 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이모네요. 네, 정말 좋은 이모고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조카이지 않나. 저도 신세미 캐스터 같은 이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생일에도 일하고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너무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쉬라고 말씀을 하고 싶지만 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들고 오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뉴스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자동차 업계 취업을 꿈꿨던 취준생들이라면 현대차 그룹을 당연하게 1순위로 꼽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현대차 그룹 10대 그룹 중에서 처음으로 채용 방식을 상시 채용으로 바꾸면서 정기 채용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네. 삼성에 이어서 재계 순위 2위인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10,000여 명 정도를 채용을 했었는데요. 4대 그룹 전체 채용 규모 38,000여 명의 약 26%를 차지하는 만큼 취업 시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졸 채용 시장에도 변화가 크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또 심각한 사안이고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많이 실망을 하고 또 굉장히 좌절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졸 정기 공채 채용을 없앤다는 소식인데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올해부터 신입 선발 방식을 정기 공개 채용에서 상시 공개 채용으로 바꾼다고 2월 13일 날 밝혔습니다. 본사 인사 부문이 관리를 해왔던 인턴을 포함한 일반직과 연구직의 신입사원인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각 현업 부문에서 직접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요. 즉 특정 직무에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채용 공고부터 전형과 선발 등 모든 채용 과정을 각 부서에서 도맡아서 진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현대차 그룹도 여느 그룹과 다름없이 하반기, 상반기에서 1년에 2번 고정적으로 채용을 해봤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다수의 신입사원들을 한꺼번에 이제 뽑는 기존의 방식이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 환경 역시 신입 채용 방식을 변경한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필요한 인력 규모를 미리 예상을 해서 정해진 시점에 배치를 해왔었는데 이 때문에 실제 배치 시점에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또 오히려 인력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상시 공개 채용으로서 각 부문별로 인력이 필요한 때 연중 상시로 진행을 하면서 이 같은 비효율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채용 방식을 굉장히 과감하게 바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차그룹이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관계자들은 현재 산업 환경에서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한 전공 지식을 두루 갖춘 일명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각 부문별로 필요한 융합형 인재 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부문별 채용 공고에 필요한 역량을 상세하게 밝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뀐 채용 방식 때문에 취준생들이 정말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 반발도 좀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상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취준생들에게 뭐 좋은 점 있을까요? 네, 좋은 점이 각 부문별로 특정 직무에 인력을 필요한 시점에 채용 공고에서부터 전형과 선발 등 모든 채용 과정을 이제 직접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원자 입장에서는 관심 직무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은 필요 역량을 집중해서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업 부문이 직접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기 공채 대비 지원자가 입사 후에 일하게 될 직무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필요한 역량 등을 채용 공고를 통해서 더욱 상세하게 공개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살펴보면 이는 각 부문별로 필요한 인재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희망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 2회에 불과했던 기존 정기 공채 방식에서는 한 번 취업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6개월을 기다려서 뭐 다음 하반기, 상반기 때까지 기다려야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연중 상시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채용 기회가 더 넓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현대차그룹의 대대적인 채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또 궁금한 게 현대차그룹 하면 인적성 검사인 Hмет이 유명하잖아요. 이 부분도 좀 변화가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1978년에 SK가 그룹 인적성 검사를 도입을 한 뒤에 기업들이 잇따라서 인적성 검사 등 자체 시험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해마다 삼성과 현대차 적성 검사에 각각 30여만 명 등이 몰리는 등 제2의 수능을 방불케 하기도 했는데요. 2008년부터 해마다 2회씩 실시를 했던 Hmet 역시 이번에 채용 변화로 인해서 폐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적성 검사까지 폐지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채용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룹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른 그룹의 채용에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있나요? 네, 다른 그룹들 보면 삼성과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은 여느 때와 다름이 없게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 정기 공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 비용과 기업 문화 등의 영향으로 상시 채용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서 민첩한 조직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다른 기업들도 아마 인재 채용 방식을 좀 바꿔 나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 또한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취준생 여러분들이 현대차그룹이 이렇게 채용을 갑자기 확 바꾸면서 좀 혼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잡정부센터가 항상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어벤져스 특집에서 심도 있게 파헤쳐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뉴스 좀 좋은 소식이길 기대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대두가 되면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산업군을 꼽자면 당연히 IT 업계가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IT 기업들은 채용이 최근 들어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IT 기업들 중에서도 입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들을 함께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펄어비스, 스마트 스터디를 함께 볼까 합니다. 이 중에서도 스마트 스터디는 저희가 최근에 한번 다뤘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스마트 스터디 이전에 히든 챔피언 기업에서 저희 찬수쌤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좀 반응이 늦은데요.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저한테도 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기 상어만 해도 반응이 정말 절로 나올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라고 들었고 또 회사 내 성장 속도도 어마어마하고 복지도 탄탄한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또 연 매출액도 엄청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스터디라는 기업이 궁금한 분들은 히든 챔피언스 리그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는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라는 기업을 먼저 소개를 해볼까
해볼까 합니다. 이곳은 1968년에 설립이 돼서 올해 50년 차를 맞게 됐는데요. 국내 최초로 반도체 사업을 착수한 전통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후 공정인 패키징과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세계 10개국에서 공장과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사원수 5,700명으로 직원 복지와 편의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사업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알아볼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채용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대규모 정기 채용을 연중 1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경력 사원과 제조 사원은 채용할 때 수시 채용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용 전형을 보면 서류 전형과 인적성, 면접, 채용 검진, 최종 합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집 부문에 따라서 인천 송도와 광주 광역시 등 근무지가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의 취업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채용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기업인 펄어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압도적인 콘텐츠로 게임 마니아들을 열광시킨 펄어비스는 2010년에 설립이 돼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규모는 사원수가 400여 명 정도고요. 80%가 개발 인력으로 북미와 유럽, 일본, 러시아 등 글로벌한 게임 스튜디오를 꿈꾸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게임 회사라고 하면 야근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곳은 야근이 없는 국내 최고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설립이 10년도 안 됐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매출액이 1년 새 187%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280% 성장세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채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IT 기업에 대한 알찬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취업인 뉴스 오늘 수고해주신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준생 부재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